K 단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줄 단위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곱하기, 그죠? 곱하기 1kcal는 1kcal는 4.2, 그죠? 4.2 킬로칼로리가 분모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kcal는, 그죠? 1kcal는 4.2 킬로줄,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서 남는 단위가 얼마 기체 상수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킬로줄 per 킬로그램 K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열과 잠열이 나옵니다. 그죠? 네 번째로 현열과 잠열이 나온다. 현열과 잠열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열은 우리가 1차 할 때 공부를 했듯이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현열을 다른 말로 감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숨은열이다.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그죠? 물질의 온도 변화 없는 상태에서 소요되는 열량을 의미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부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엔트로피가 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역학 법칙이 나옵니다. 열역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나오는데, 우리가 1차 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다뤄보았습니다만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 밀도, 비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의 기초법칙에서 보일의 법칙, 샤럴의 법칙이 나옵니다. 보일, 샤럴의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자, 네 번째 보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P버 이꼴은 NORT다라고 하는 공식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두 번째 나와 있는 P버 이꼴은 GRT다라고 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그죠? P버 이꼴은 GRT다라고 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압력의 단위로서, P는 우리가 여기에서 압력의 단위로서 이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는 킬로그램 per 센치의 제곱이다. 그죠?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압력을 의미합니다. absolute라고 해서 절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최적을 의미합니다. 그죠? 세제곱미터, 우리가 최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죠? 세제곱미터 단위로,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그죠?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단위로 이렇게 대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중량을 의미하겠습니다. 그죠? G라고 하는 것은 중량, 중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킬로그램, 폴스, 중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와 같은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수로서, 그죠? 기체 상수로서, R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수값으로서 848을, 그죠? M으로 나눠주게 되면 킬로그램 메다 per 킬로그램 K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48kg 펄스, 킬로그램 펄스 메다 per 킬로그램 K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체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체 상수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체 상수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1차 할 때 많이 다뤄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ATM, 리터 per 몰 더 K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 848kg 메다 per 킬로몰 더 K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 M분의 848 kg 메다 per 킬로그램 K라고 하는 값도 있고, 그 다음에 8.314 줄 per 몰 더 K다라고 하는 값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R 값은 M분의 848kg 메다 per 킬로그램
K 값의 단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P가 이꼴은 GRT다라고 하는 단위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옵니다.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실제 기체가 N몰인 경우, 그죠? 이것을 우리가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5번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자,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P 플러스, 그죠? P 플러스 V의 제곱분의 NO의 제곱 A 가로 닫고 V 마이너스 MB 이꼴은 NORT다, 그죠? NORT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할 때 이 공식 묻는 문제도 가끔씩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자,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N몰일 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1몰일 경우에는 이 NO에다가 1을 대입을 시키면 위에 있는 단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인 경우에 N몰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P 플러스 V의 제곱분의 NO의 제곱 A 가로 열고 V 마이너스 MB 이꼴은 NORT다라고 하는 공식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보면 혼합가스의 성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돌턴의 분합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아메가의 분적 법칙. 그 다음에 전압, 분합. 분합에 대한 공식을 분합 이꼴은 전압 곱하기 전기체의 몰수분의 성분기체의 몰수.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 밑줄 하나 쳐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합 우리가 계산할 때 분합 이꼴은 전압 곱하기 전기체의 몰수분의 성분기체의 몰수. 이 몰수 대신에 우리가 부피를 대입을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의 법칙. 우리가 1차 할 때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러샤틀리에의 법칙. 일곱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러샤틀리에, 그죠? 러샤틀리에의 법칙이다. 러샤틀리에의 법칙이다. 자, L분의 100, 그죠? L분의 100 이꼴은 L1분의 V1, 그죠? L1분의 V1, L2분의 V2, 플러스 등등등등등 LNO분의 VNO, 그죠? LNO분의 VNO.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치가 되겠죠. V1, V2, VNO라고 하는 것은 각 성분기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L1, L2, LNO라고 하는 것은 각 성분기체의 폭발 한계치, 폭발 범위는 상한값에서 하한값, 하한값에서 상한값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여기에다가 L1, L2, LNO를 폭발 하한값을 대입을 시키면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L1, L2, LNO를 폭발 상한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라지 L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 상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스 기능장 실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기를 했던 내용들, 요 정도는 여러분들 1차 할 때 수없이 많이 다뤄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1차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했던 가스를 우리가 가스안전관리법에서 분류를 할 때 내용하고, 그죠? 과가스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상태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독성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가스는 이거는 액화가스냐, 독성가스냐, 그 다음에 용해가스냐, 그죠? 압축가스냐, 이와 같은 형태들로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2강에서 다음 시간에는 각각에 해당이 되는 가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